안녕하세요. 팀 치과 아저씨입니다.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39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보조지표 중 가격의 이동평균선과 표준 정기 분포를 이용하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 살펴봤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RSI와 같은 카테고리인 모멘텀 지표의 또 다른 대표주자 스토캐스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4장 6강 스토캐스틱 단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캐스틱의 정의, 형성 원리,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요. 스토캐스틱의 해석법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캐스틱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스토캐스틱 지표의 정확한 이름은 스토캐스틱 인디케이터입니다. 이 스토캐스틱은 사전적 의미로 확률론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표 이름만으로도 지표의 통계학적인 개념이 포함된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가격의 최근 변동폭과 종가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가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구하려는 지표이고요. 주어진 기간 중에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 범위 안에서 당일의 종가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멘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지 레인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부터 사용한 지표고요. 1984년 레인스 스토캐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다른 보조지표와는 달리 횡보장에서도 잘 작동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추세장에 접어들 경우 미세한 움직임에도 지표가 빠르게 큰 폭으로 방향을 바꿔 혼동을 준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지표입니다. 스토캐스틱을 발명한 조지 레인은 2007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가격의 모멘텀을 측정합니다. 로켓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로켓이 방향을 바꾸어 떨어지기 전에 속도가 느려지는 과정이 무조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모멘텀은 항상 가격보다 먼저 방향을 바꿉니다. 이를 통해서 스토캐스틱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지표인지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의 주요 요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및 과매도 신호를 생성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지표는 0에서 100까지의 척도로 보통 측정하게 되며 RSI가 30에서 70까지의 범위를 이용했던 것에 비해 스토캐스틱은 20에서 80까지의 범위를 이용합니다. 즉, 80 이상일 때 과매수, 20 미만일 때 과매도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스토캐스틱은 가격 기록에 의존하는 지표이며 가격의 레인지를 이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역시 스토캐스틱은 레인지의 중심 수준, 즉 50% 수준에서 변동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는 일종의 표준 정기 분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가격의 모멘텀을 측정하여 추세를 파악하고 반전을 예측하는 지표이고요. 비교적 박스권 시장 상황에서 사용이 유리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추세가 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미세한 되돌림에도 큰 폭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는 스토캐스틱의 형성 원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가격을 선도할 만큼 빠른 반전 신호를 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스토캐스틱의 형성 원리와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 스토캐스틱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그리게 되는데요. 스토캐스틱은 크게 패스트와 슬로우 지표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스토캐스틱에는 두 가지 선이 존재합니다. %K 그리고 %T 그 두 선인데요. 먼저 패스트 지표의 %K 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일 동안의 최저가 그리고 최고가를 뺀 것, 즉 이것은 레인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현재 종가에서 최저가를 뺐습니다. 이는 이 레인지 내에서 현재의 종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한 것입니다. 즉, 현재의 종가가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60% 수준에 있다면 패스트 K는 60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종가가 20% 수준에 위치했다면 패스트 %K는 20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D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D는 패스트 %K의 M일간의 이동평균선을 의미하고요. 슬로우 %K는 여기서 패스트 %D에 해당합니다. 즉, 슬로우 지표가 패스트 K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완만한 경사를 그릴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패스트 스토캐스틱과 슬로우 스토캐스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스포츠카,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리무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패스트 스토캐스틱은 민첩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매우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으며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주가 변화에 비교적 덜 민감한 신호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을 개발한 조지 레인은
패스트 %D, 슬로우 %K랑 같은 선이었죠. 패스트 %D가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생성하는 유일한 신호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패스트 %D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패스트와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기간 설정은 통상적으로 NMT로 표시하고요. 통상 단기 트레이딩의 경우 5,3,3, 중기는 10,6,6 또는 14,3,3, 그리고 장기는 20, 12, 12주기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 주기는 5, 즉 주식으로 따졌을 때 일주일, 10 주식으로 따졌을 때 2주일이고요. 20 주식으로 따졌을 때 4주일에 해당하겠습니다. 한 달에 해당하겠죠. 14는 24시간 개장하는 마켓에서는 2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MT가 5,3,3일 때 패스트 %K는 5일간의 가격 범위 안에서 현재 종가 위치를 나타내게 되고요. 패스트 %D는 패스트 K의 3일 이평선이 되며 슬로우 %D는 패스트 %D, 이게 슬로우 %K였죠. 이 슬로우 %K의 3일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스토캐스틱은 0에서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선으로 매수 및 매도 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석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쉬운 방법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으며 투자한 종목에 관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빈번한 신호를 나타내며 잠재적인 가격의 추세 반전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점으로는 지표가 통계학적으로 과거 데이터에 기초하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캐스틱은 일정한 레인지를 정해놓고 그 레인지 내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는 잘못된 신호를 생성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스토캐스틱은 횡보장에서의 가격 행동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중장기 추세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힘들며 계속해서 추세가 강화되는 장에서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NMT를 늘리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추세가 심한 장에서 잘못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캐스틱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매수 그리고 과매도 임계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는 80을 과매수 임계값으로 20을 과매도 임계값으로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과매수 구간에서는 추세의 하락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과매도 구간에서는 추세의 상승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간값 역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스토캐스틱은 중간으로 끊임없이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중간 지점인 50 또한 추세의 반전, 진입점 또는 확인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승세에서 스토캐스틱이 50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매수 압력이 꾸준함을, 하락세에서 스토캐스틱이 50 미만으로 유지될 시 매도 압력이 꾸준함을 나타냅니다. 다음 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석은 스토캐스틱에서의 교차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K선과 %D선의 교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지표인 %K선과 상대적 장기 지표인 %D선을 장단기 이동평균선처럼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K선이 %D선을 상방 돌파할 경우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방 돌파한 것과 같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매수 혹은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 %K선이 %D선을 하방 돌파할 경우, 즉 단기 이평의 최근 추세가 좋지 않을 경우 현물을 매도하거나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토캐스틱의 개념과 형성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스토캐스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의 다양한 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실전편 강의에서 이 다양한 해석 방법을 적용한 실전 거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